저는 이제 실무할 때 도면 받아가지고 층별로 엑셀로 다 짜요. 이 정도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업종이 많으면 10개다. 그럼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은 10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막상 열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민준아, 요번에 우리 휴일도 긴데 호텔에 나갈까? 좋죠? 호텔 가서 또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책도 보고 게임도 하고 좋지? 좋죠. 근데 아빠는 수영하시면 물 많이 드시죠? 수영 물 많이 먹어야지. 선생님 그랬어. 수영장 물을 다 퍼마실 정도 돼야지 이제 선수가 된다고. 호텔에서 사고가 많이 나긴 해. 저번에 전화 왔는데 아빠 수영장에서 뭐 넘어졌다, 호텔에서 뭐 다쳤다. 호텔 레스토랑도 있잖아. 레스토랑에서 뭐 이렇게 막 음식 쏟고 다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 참 많이 나긴 하지. 그러면 호텔에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다 방법이 있지. 오. 호텔도 영업배상 책임보험 같은 거 들어놨거든. 화재보험도 네. 들어놨고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되게 복잡해. 지난번에 그 복합 건물 있잖아. 그거보다 더 복잡하거든. 자, 아빠 이거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큐! 야! 안녕하세요, 권태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호텔 화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하나를 호텔로 운영한다. 그냥 화재보험하고 영업배상 책임보험 넣으면 안 되냐 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모텔 그리고 일반적인 숙박시설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것보다 가장 어렵고 모든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것들이 호텔인데, 자, 얼마 전에 이런 사고들이 있었어요. 저희 스터디 멤버 사고건이었는데, 지금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호텔인데 주차장 배상 가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 발렛 파킹인데 발렛이 체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보상이 안 된대요. 또 다른 사고가 주차장에 사고가 났는데 주차장 배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2단 주차기에서 사고가 났는데 2단 주차기를 안 집어넣어가지고 보상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고들이냐면, 지금 호텔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음식 드신 분들이 배탈이 나가지고 접수를 했는데 음식물 배상이 안 들어가 있대요. 자, 그리고 이제 목욕탕에서 손님이 넘어졌는데 목욕탕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을 안 넣어가지고 보상이 안 된대요. 이런 설계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호텔 화재보험 가입할 때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보험은 손해담보가 있고 배상담보가 있다고 했죠. 복습할게요. 손해담보, 자동차 보험으로 따지면 자차, 우리 거죠. 건물 공사비, 건물 부속,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시설, 그리고 집기비품, 그리고 동산, 재고, 그리고 전기시설, 기계, 그리고 이제 이 건물시설 집기재고를 화재로만 담보받을 거냐, 폭발로도 받을 거냐, 붕괴진강 사태로도 받을 거냐, 풍수재로 받을 거냐, 급배수, 스프링쿨러, 파손, 지진, 도난, 차량 항공기. 자, 이런 옵션들을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보상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했죠. 이것들은 고객의 상황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게 배상 책임이잖아요. 제3자에게 우리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이은 손해를 보상을 한다.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음식물 배상, 영업 배상, 주차량 배상, 가스 배상, 체육시설 배상, 여러 가지인데 호텔은 이게 웬만하면 다 들어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배상 책임 하나 쓰고 나중에 사고 나면은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지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텔은 뭐부터 체크해야 되냐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소유관계 잘못 설정하고 피보험자 잘못 설정하면은 배상 책임이 발동을 안 한다고 했죠. 자, 호텔이 하나 있어요. 단순하게 건물이 하나 있고 지하에 1, 2, 3, 4층, 5층까지 있고요. 지상에 1층, 2층, 3층, 23층까지 있다고 할게요. 이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냐? 자차 설계 먼저 할게요. 우리 손해담보, 건물이 지을 때 들어가는 건물 공사비,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시설들, 그리고 이 안에 가재도구, 집기, 비품들, 그리고 동산, 이런 것들은 고객분께 이제 자료를 받아가지고 가액을 설정해 주면 되고요. 거기에 특약을 설정을 해서 뭐 누수를 넣을 거냐, 폭발을 넣을 거냐, 파손을 넣을 거냐,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우리 담보는 설정을 잘 해주면 됩니다. 근데 항상 어렵고 복잡한 게 배상 책임이에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저는 이제 실무할 때 호텔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심지어 도면까지 봤습니다. 도면 받아가지고 층별로 어떤 업종인지를 엑셀로 다 짜요. 이 정도 디테일하게 해야 됩니다. 엑셀로 23층에 호텔로 운영하고 있고 객실수 면적 얼마, 22층 호텔 객실수 얼마, 위에 옥탑 기계실 면적 몇 평. 자, 이런 것들을 층별로 쭉 적다 보면 뭐가 튀어나오냐면, 4층부터 23층까지는 호텔인데 3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들이 있냐면은 수영장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레스토랑이 있을 수도 있죠. 커피숍이 있을 수도 있죠. 1층에 가면은 편의점도 있죠. 그리고 뭐 당구장도 있고 PC방도 있고, 그 다음에 세미나실, 강연장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자, 이거를 통으로 호텔로 하면은 호텔 요율이 객실수인데 수영장 이런 것들은 산출기초가 다르고 요율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불이 났을 때 화재 배상, 그 다음에 2번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3번 기타 업종별 배상인데,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이 이런 업종이 많으면은 10개다. 그럼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을 10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2층에
2층이다. 2층 전체 면적 100평 중에 레스토랑이 50평, 그 다음에 커피숍이 50평이다. 자, 그러면 같은 요율이면 합쳐가지고 일반 음식점 그리고 휴게 음식점 요율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1, 2 써야 되고요. 만약에 3층 같은데 세미나실이 있어요. 그러면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하나 더 써가지고 세미나실이나 이런 것들로 해줘야 되고요. 자, 그리고 1층에 가니까 편의점이 있어요. 그리고 당구장이 있어요. 코인 세탁실이 있어요. 그리고 지하에 사우나도 있고 목욕탕도 있네. 자, 그러면 이거를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편의점,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당구장,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목욕탕 라카룸으로 써서 특약을 여러 개를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 빼먹었는데 거기서 사고 났다. 그러면 요율이 안 들어간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체크해야 될 게 일반 시설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수영장은 체육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체육시설 배상 수영장으로 또 따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실내 수영장인지 실외 수영장인지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다. 그러면 요율이 실내 수영장 체육시설 배상 책임 300평, 실외 수영장 체육시설 배상 책임 50평 이런 식으로 체육시설 배상도 또 두 개로 나눠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승강기 한번 볼까요? 승강기 의무보험이긴 하지만 승강기가 만약에 승객용, 그 다음에 화물용,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이 협소해가지고 주차장이 가는 길을 못 만들었다. 엘리베이터 안에 내가 차를 끌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시동을 끄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같이 이동을 하겠죠. 그 다음에 문이 열리면 내가 시동 걸고 다시 들어가는 거. 이게 차량용 승강기, 카리프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엘리베이터, 승강기, 화물용이나 카리프트냐에 따라서 승강기 배상을 또 5개를 써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 있을 수도 있죠. 그 안에 키즈카페가 아니라 그냥 애들 노는 데인데 이것도 트램폴린이 있고 그냥 놀이시설이 있고 실외 놀이터가 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도 3개를 써줘야 돼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실외 놀이터,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실내 놀이터,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 트램폴린. 자, 이런 식으로 어린이 놀이시설도 나눠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호텔에서 많은 사고들이 있죠. 주차장. 주차장 크게 5가지예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옥내 주차장, 건물 밖에 있는 것들이 옥외 주차장, 그리고 아까처럼 카리푸트는 승강기로 들어가지만 승강기 의무보험 한도가 너무 낮아요. 1인당 8천만 원인데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무보험도 넣고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으로 카리푸트를 추가적으로 좀 넣어서 한도를 좀 높여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사람이 타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기계식 주차장에 차를 집어넣고 내려요. 그 다음에 차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20대 30대 수용이 되는 그런 게 기계식 주차장. 산출기초 수용 대수. 자, 기계식 주차장이 있고 옥내 옥외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 주차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종류가 다 있으면은 또 마찬가지 주차장 배상을 5가지를 다 써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자, 의무보험이 있는데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호텔은 재난배상 책임보험 대상이에요. 의무보험을 넣어서 보험가입을 해야 벌금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의무보험 대상인데 의무보험을 넣지 않고 임의보험을 넣었을 때 의무보험을 초과한 한도만 보상하기 때문에 소사고일 때 면책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의무보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도 지금 복잡한데 여기까지 체크가 됐다. 그 다음에 이 층별로 실제 소유자와 사용자, 운영자가 사업자 등록증상에 누구인지를 체크를 해서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건물 전체를 호텔 사업자, 주식회사, 태진호텔이 여기를 다 관리를 해요. 편의점도 우리가 운영하고 체육시설하고 다 운영을 하면 이 사업자 하나로 그냥 가입을 하면 되는데 막상 열어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식당 같은 경우에는 외주를 주고 있고, 편의점은 우리가 무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영장하고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태진스포츠라는 계열사에서 스포츠 시설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결국 남인 것 같지만 다 같은 회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상에 결국 사업주가 다르잖아요. 이게 법인이. 그러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계약건을 이 안에서 쪼개줘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전체적으로 스케치를 한다.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담보와 특약들을 다 집어넣는다. 그 안에서 소유자, 명의자별로 특약하고 물건을 분리를 해서 계약건을 쪼개줘야 된다. 이거를 문제없이 하려면 그냥 한 건으로 해서 피보험자 다 집어넣은 다음에 대위권 포기를 넣으면 좋겠지만 대위권 포기라는 게 그렇게 쉽게 또 인수가 되는 특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다 쪼개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보험사마다 어떤 상품이냐, 장기재물 가계성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 특정 보험 비가계성 보험이 있고, 거기 안에서 200억이 넘어가면은 패키지 보험을 할 수 있어요. 자, 해외 이제 재보험자와 협의를 통해서 요율 받아가지고 구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해외 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올리스크 담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약들이 굳이 안 넣더라도 지진까지 담보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가입 금액이 일정 금액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대위권 포기 같은 특약들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물건이 좀 크면 패키지 보험으로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고객 그리고 설계사분들을 좀 안전하게 잘 지킬 수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호텔 화재보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재물보험 연금술사 스터디 화재보험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마스터하는데 적어도 물건을 최소한 2만 건 이상 다뤄봐야지 자동으로 수술 나오고 체크할 거 다 됩니다. 혼자서 하지 마세요. 저희가 설계검토 자문 서비스 옆에서 도와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정회원 신청 아래 번호로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